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20억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단기 전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잠실동 주공 5단지 아파트 이 두 개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며 향후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개 단지를 중심으로 두고 향후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냐 하시면 단일 면적으로 세대수가 많아 시장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지없이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고, 잠실 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하게 되면 여지없이 서울 아파트의 가격 가열로 이어졌습니다. 왜 집값 급등은 이 둘 아파트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현금 부자들이 제일 먼저 매수를 고민하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바로 생각나는 강남 재건축, 그에 따른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베팅이 들어가고,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을 때 보유한 자산 중에서 제일 먼저 처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빨리 하락하고 빨리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단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진행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제한되면서 상징성을 상실했습니다.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엔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전입 가능한 매물만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 매수자도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음마아파트를 보면 보통 재건축 사업 단계를 말할 때 조합 설립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구분하는데 조합 설립이 안 된 단지들은 초기 단계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 음마아파트는 조합 설립 추진 단계인데 2003년 12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100년 후 강남구 모습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주변은 다 미래형 건물로 바뀌어 있지만 음마아파트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음마아파트 가격은 2006년 이후에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사업 속도보다 무조건 유동성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가 맞을 것이다. 그거는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유동성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음마아파트가 20억이 깨졌습니다. 3층 매물이 19억 9천만 원에 나온 것입니다. 1층 매물은 좀 빨리 19억 9천만 원이 찍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3층 매물도 바로 20억 원이 깨졌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제일 비쌀 때 작년 11월 26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26억까지 갔던 게 19억 9천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6억 4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24.4%입니다. 그런데 7월에 같은 3층 매물이 24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4억 넘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강남권에선 계약금 2억대 3억대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음마아파트 같은 사례 때문입니다. 만약에 24억에 계약했던 사람이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줬어도 집값 하락이 불안해서 계약을 포기해도 지금쯤은 이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섣불리 계약을 할 수 없어 강남 지역도 거래 급감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버티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제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례적인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를 제한하는 역할보다 매도자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거래 멸종에 오히려 매도자가 급하게 처분하는 초급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입자가 들어와 버리면 매도가 안 되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매도를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급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실 지역 급락세가 많이 나타난 것, 음마아파트 20억이 붕괴된 것들 모두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성 높은 재건축 단지들의 하락은 결국 투자자들의 위기감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잠실 대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투자해놓은 갭 투자자들까지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음마아파트가 20억이 깨졌다더라. 근데 지금 마포 아직도 18억대 후반대는 아파트들 널리고 널렸다. 음마가 20억이 깨졌는데 반포가 35억 원이 말이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마아파트 20억 붕괴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빅스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2일과 11월 24일 날 연속해서 빅스텝 전망이 나와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게 될 거란 겁니다.
이 빅스텝으로 인한 기준금리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더 문제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금리 급등입니다. 전세값 약세에 이런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는 역전세난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초급매가 재건축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질 우려까지 같이 겹친 것입니다. 이 음마아파트 자기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약세를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마아파트 20억이 무너지는 시점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현행 재건축 추가 이익으로 3천만 원 이상 이익을 가진 단지들은 최대 50%까지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데 그것은 3천만 원 이상이 아닌 1억 이상으로 변경을 하고 부과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대표 3대 규제 중 2가지 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7월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왔고 9월 29일에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2가지 모두 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풀어주긴 했지만 일단 완화 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도 연말에 나온다고 이번에 공급대책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구조 안정성 비중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높여서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면 재건축 통과 안전진단 기준 통과를 거의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게 되면 이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손보겠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근데 연말 정도 되면 좀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규제는 정말 많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나오고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재건축 강화 방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과 4월 그리고 5월에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열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한 이유는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재건축 투자 타이밍은 재건축 아파트가 급락한 이후에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급락했을 때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다. 그럼 속도가 빠른 단지를 매수해서 장기 보유를 하면 진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신축 아파트로 변해서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고 낮아진 집값의 규제 완화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의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도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내년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매수 시점도 이때부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투자도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은 금리 때문에 거품 빠지고 저출산, 초고령화, 결혼 포기, 생산인구 감소, 미분양으로 부동산 버블은 끝날 것이다. 아니, 저 낡은 아파트 가격이 어유저 동네는 비올 때 하늘에서 금가루 내려오나 봐요. 드디어 서민이 집 사는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겠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냥 아파트는 더 내려가야 한다.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승자. 근데 아직은 실감이 안 됨. 급급매나 저 정도로 할인해서 내놓지 시세는 그런 느낌은 아님.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락기는 확실한 듯 체감이 좀 덜해서 그렇지. 6억 떨어져도 미친 가격이네. 지금 가격의 반 토막이 정상 가격. 지금 집값이 절반은 떨어져야 집을 살까 말까인데.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시대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집은 내가 사는 동안 그냥 이용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길. 빨리 팔고 손절친 사람들이 흐름을 가장 잘 보는 분들이었네. 불과 5년 전 10억 4천만 원에 팔리던 게 25억 갔다가 19억이 된 건데 지금 팔아도 그래도 2배인데 거품 중 거품.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90만 명 이상 은퇴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 이상 줄고 있다. 구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거나 외국인의 투자 이민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잠깐 속임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시세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것. 전셋값도 빨리 내려야 한다. 앞으로는 집값 폭등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거품이 이제 꺼진 거죠. 뭔가 전 세계적인 큰 변동 예를 들어 핵 전쟁이라던가의 수준이 아니면 다시 거품 낄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제자리로 가는 모습 좋습니다. 은마 혼자 폭락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절세하고 좋아요. 모든 부동산 70% 하락이 정상화이다. 서초구 음마 아파트값 20년 전에 2억 5천만 원 했는데 올해 초 30억까지 올랐지요. 그러나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구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니 쭉쭉쭉 내려가길 바랍니다. 음반은 앞으로 10억은 더 떨어져야 한다. 드디어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도 신혼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